장은옥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연두색 저고리를 꺼냈다. 68세의 손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지만 천을 펼치는 동작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한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지난달 시장에서 마음에 들어 샀던 것이었다. 평생 약국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그녀가 10만 원이 넘는 옷을 산다는 건 큰 결심이었다. 이번엔 애들이 온다니까 좀 멋있게 보여야지. 그녀는 거울 앞에 한복을 대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연두색이 환하게 비쳤다. 아직 80도 안 된 나이인데 거울 속 자신은 너무 늙어 보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추석을 앞두고 아들 박영호가 오랜만에 내려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은옥은 거실로 나와 탁자를 닦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나무 탁자는 수십 년을 함께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이 탁자에서 밥을 먹고 숙제를 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서울에서 변호사가 되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다니 가슴이 벅찼다. 서연이는 얼마나 컸을까? 벌써 중학생이라니. 작년 추석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들 영호는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 민경은 아이들 학원 일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영호가 직접 전화해서 어머니, 이번엔 꼭 갈게요라고 약속했다. 은옥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영호가 좋아하던 갈비찜 재료, 손녀 서연이가 좋아한다던 잡채 재료, 손자 준호를 위한 불고기 재료. 한 달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부은 장복이었다. 민경이는 채식 좋아한다고 했지? 나물도 더 준비해야겠네. 그녀는 종이에 메모를 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다 사야 할 것들이었다. 약국을 닫은 뒤 연금으로 사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가족이 오는데 아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은옥은 마당 청소를 시작했다. 낙엽을 쓸고 화분을 정돈했다. 대문 앞 우편함도 닦았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집은 깨끗해야 했다. 아들 부부가 불편하지 않게.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은옥은 서둘러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영호야? 아, 어머니. 저 민경이에요. 며느리 최민경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간결했다. 은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민경이구나. 영호 바쁘지? 언제쯤 출발하니? 음식 준비해야 해서. 그게요, 어머니. 민경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섞였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은옥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다. 사실 이번 추석에는 내려가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이랑. 뭐? 요즘 쇼핑몰 일이 너무 바빠서요. 추석 특수 있잖아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애들도 학원 일정이 빡빡해서. 이번엔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은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쥔 수화기가 떨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민경의 목소리가 조금 더 냉정해졌다. 집이 너무 시골이라 애들도 불편해하거든요. 화장실도 오래됐고 방도 춥고 저희도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게 부담스럽고요. 그래.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굳이 명절에 고생하면서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영상통화로 얼굴도 볼 수 있는데. 은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럼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은옥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은 은옥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안에 가득한 재료들이 보였다. 갈비, 채소, 과일. 다 아들 가족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았다. 탁자 위엔 어제 밤새 끓인 곰탕이 놓여 있었다.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영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어릴 적 감기 걸렸을 때마다 끓여주던 그 맛. 은옥은 그릇을 들여다봤다.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투성이 얼굴. 늙은 여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약국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을 돌봤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태어나는 걸 봤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골집은 불편하고 명절은 부담스럽고 그녀는 영상통화로 대체 가능한 존재였다. 은옥은 한복을 다시 바라봤다. 연두색 저고리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다. 입을 일 없는 옷이 되어버렸다. 은옥은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곰탕 그릇 위로 하얀 기름막이 굳어 있었다. 어젯밤 자정까지 불 앞을 지키며 끓였던 국이었다. 뼈를 고아 우려낸 진한 육수. 영호가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찾던 그 맛. 이 국도 이제 필요 없겠지. 그녀는 국자로 표면의 기름을 걷어냈다. 하얗게 굳은 덩어리가 떠올랐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무언가. 전화기를 바라봤다. 민경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시골이라 불편하고 학원 일정이 바빠서 굳이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다. 은옥은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갈비가 랩에 쌓여 있었다. 3일 전 정육점에서 산 것이었다. 주인 아저씨가 명절이라고 비싸게 받을 순 없지라며 조금 깎아줬던 고기. 옆에는 채소가 가득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당근. 장바구니 2개 가득 담아왔던 것들. 다 누굴 위해 샀나.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마을은 조용했다. 옆집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금내 씨가 밥을 하는 모양이었다. 저 집도 혼자 사는 집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은옥은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혹시 영호가 다시 전화한 건 아닐까? 여보세요? 어머니, 저 영호예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은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영호야, 무슨 일이니? 아, 그게. 아까 민경이가 전화했죠? 응.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네요. 은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요즘 민경이 일이 너무 바빠서요. 추석 특수 때문에 주문이 폭주한대요. 그리고 애들도 학원 진도 빠지면 안 된대요. 특히 서연이는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명절이라고 무조건 고향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은옥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영상통화 있잖아요. 추석 당일에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 되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은옥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뚝, 뚝, 뚝.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방 안이 너무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똑딱. 은옥은 소파에 앉았다.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10년 전 영호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옆에 서 있는 자신.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다. 58세였던 그때. 아직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의 결혼 자금을 보태줄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약국도 문을 닫았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이었다. 시골집은 불편하고 명절 방문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은옥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갔다. 곰탕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부었다. 진한 국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다. 밤새 정성 들여 끓인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냄비를 씻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아들 영호를 낳던 날. 겨울이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다. 남편은 택시를 잡으러 나갔고 그녀는 혼자 진통을 견뎠다. 새벽 3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을 낳았다. 참 힘들었지. 아기는 작고 약했다. 첫 돌까지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약국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 혼자 아들을 키웠다. 대학 등록금, 고시원 월세, 생활비 다 약국 수입으로 됐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사줬다.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줬다. 그 돈은 한 달 생활비였다. 다 내가 선택한 거지. 은옥은 냄비를 닦으며 혼잣말했다. 후회는 없었다. 아들을 키운 것, 교육시킨 것, 다 자신의 선택이었고 기쁨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외로움은 뭘까? 명절에 혼자 남겨진 이 공허함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마을에 어둠이 내렸다. 하나둘 집마다 불이 켜졌다.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은옥의 집만 조용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녀 혼자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렸다. 은옥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다.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둥글고 밝았다. 추석 며칠 전이라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은옥은 고개를 돌렸다. 옆집 윤금예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다. 은옥 씨 계세요? 금례의 목소리였다. 71세의 그녀는 은옥보다 3살 많았다. 남편을 1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은 있었지만 미국에서 살았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여기 있어요. 은옥이 대답했다. 금예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뭐 하고 계셨어요? 불도 안 켜고. 금예가 거실 불을 켰다. 환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은옥은 눈을 찡그렸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명절인데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애들 안 와요? 금예가 물었다. 은옥은 고개를 저었다. 못 온대요. 바쁘다고. 아이고 그래요. 금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비닐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저도 혼자예요. 우리라도 같이 송편 빚을까 해서 왔어요. 재료 좀 샀어요. 봉지 안에는 쌀가루와 파탕금이 들어있었다. 은옥은 봉지를 들여다봤다. 제가 어떻게... 뭐가 어때요? 명절인데 송편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금예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꺼냈다. 은옥도 천천히 일어나 따라 들어갔다. 둘은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다. 쌀가루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반죽을 치댔다. 손에 힘을 주어 주물렀다. 금례의 손은 주름투성이었다. 은옥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다 평생 일하며 살았다. 얼마나 많이 빚을까요? 은옥이 물었다. 금례가 웃었다. 많이 빚어요. 남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꺼내 먹고. 반죽이 완성되자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 동글게 빚었다. 가운데를 눌러 우묵하게 만들고 파탕금을 넣었다.
다시 오므려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손만 움직였다. 송편이 하나둘 쌓여갔다. 금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옥 씨 서운하죠? 은옥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뭐가요? 애들이 안 온다는 거. 서운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은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죽만 계속 빚었다. 금예가 계속 말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정말 서러웠어요. 아들놈이 미국 간다고 했을 때 며느리도 따라간다고 하고 손주들도 데리고 언제 갔어요? 벌써 8년 됐어요. 처음 2년은 자주 연락했어요. 영상통화도 하고. 근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요즘은 명절에는 한 번씩 전화해요. 금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작년 추석 때 전화했는데요. 손주가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봤대요. 며느리한테요. 8살짜리가. 은옥은 고개를 들었다. 금예를 바라봤다. 금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설명해야 하는 할머니가 됐구나 싶어서. 금예 씨.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금예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송편을 빚었다. 가족이라는 게요, 은옥 씨. 늘 가까운 건 아니에요. 피로 이어졌다고 다 가까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가까운 건데요? 은옥이 물었다. 금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마음이요. 마음이 통하는 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때론 이웃이 더 가족 같을 때도 있어요. 은옥은 금예를 바라봤다. 15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와줬고 은옥이 약국을 닫을 때 위로해줬다. 명절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은옥이 조용히 말했다. 금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살아야죠. 뭐, 둘은 다시 송편을 빚었다. 손끝에 가루가 묻었다. 하얀 밀가루가 주름진 손을 덮었다. 그 가루보다 더 진한 외로움이 방 안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둘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송편이 수북이 쌓였다. 금예가 냄비에 물을 끓였다. 송편을 넣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송편이 익어 물 위로 떠올랐다. 다 됐네요. 금예가 송편을 건져냈다. 접시에 담았다. 참기름을 살짝 발랐다. 윤기가 반들반들 흘렀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송편을 먹었다. 쫄깃하고 달았다. 파탕금이 입안에서 녹았다. 맛있네요. 은옥이 말했다. 금예가 웃었다. 우리가 빚어서 그래요. 창밖에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식탁 위를 환하게 비췄다. 둘은 말없이 송편을 먹었다. 적막했지만 따뜻했다. 은옥 씨 힘내요. 금예가 말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괜히. 울어요. 울고 싶으면. 금예가 은옥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은옥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 없이 울었다. 금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달빛 아래서 두 노인은 조용히 슬픔을 나눴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다. 은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다.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명절 아침이었다. 하지만 은옥의 집은 고요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명절은 혼자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올해는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이 깨졌을 때의 실망이 더 컸다. 은옥은 차를 다 마시고 현관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어제 저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작은 흰색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은옥은 봉투를 꺼냈다. 손으로 만든 봉투였다. 색종이를 접어 만든 것 같았다. 앞면에 할머니께라고 쓰여 있었다. 서툰 글씨체. 손녀 서연의 글씨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옥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연분홍색 편지지. 서연이 좋아하는 색이었다. 은옥은 안경을 쓰고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이번에 할머니 댁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송편도 빚고 싶었고 마당에서 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된대요.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대요. 아빠는 피곤하대요. 저도 학원 가야 한대요. 저는 학원보다 할머니가 더 좋은데. 은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글씨가 흐려 보였다. 손등으로 눈을 닫고 다시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 저 작년 추석에도 못 갔잖아요. 재작년에도요. 할머니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영상통화로는 봤지만 그건 진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 집 마당 냄새도 맡고 싶어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몰래라도 갈게요. 엄마 아빠 몰래요. 할머니 사랑해요. 추석 잘 보내세요. 서연이가. 편지가 끝났다. 은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내 마음을 아는 건 이해밖에 없구나. 은옥은 중얼거렸다. 13살짜리 손녀만이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손녀만. 서연은 태어났을 때부터 은옥이 돌봤다. 민경이 쇼핑몰 일을 시작하면서 은옥이 서울로 올라가 1년을 함께 살았다. 밤에 우는 아기를 달래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았다. 서연이 첫걸음을 뗀 것도 은옥 앞에서였다. 할미하고 처음 말한 것도 은옥을 보며였다. 돌잔치 때 은옥이 안고 있던 서연은 다른 사람 품에 가지 않으려고 울었다. 하지만 서연이 3살이 되자 민경은 은옥에게 내려가라고 했다. 이제 애도 컸고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어머니도 약국 일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은옥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 후로 서연을 자주 보지 못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방학 때. 그나마도 최근 몇 년은 만나지 못했다. 은옥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서연의 글씨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다. 할머니가 더 좋은데 몰래라도 갈게요. 사랑해요. 고맙다 서연아. 은옥은 편지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서랍을 열어 소중히 넣어두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추석 아침이었다. 마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은옥도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금래 씨와 함께 만든 송편이 들어있었다. 꺼내서 찜통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송편을 접시에 담았다. 참기름을 살짝 발랐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하나를 입에 넣었다. 쫄깃하고 달았다. 서연이도 이거 먹으면 좋아할 텐데. 은옥은 송편을 먹으며 손녀를 생각했다. 지금쯤 서연은 뭘 하고 있을까? 서울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자고 있을까?
전화를 걸고 싶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민경이 싫어할 것 같았다.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면 애가 혼란스러워해요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은옥은 송편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들이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었다. 은옥은 TV를 끄고 다시 서랍을 열었다. 서연의 편지를 꺼내 또 읽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다. 다음엔 꼭 오렴. 할미가 기다릴게. 은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그란 눈, 환한 미소, 할머니를 보며 뛰어오던 모습. 그 기억만으로도 은옥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박영호 가족은 뷔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역시 이게 맞지. 최민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앞에는 랍스터 요리와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다른 가족들도 명절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명절이라고 꼭 시골 가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좋지. 민경은 휴대폰을 꺼내 음식 사진을 찍었다. 각도를 조정하고 필터를 적용하고 SNS에 올렸다. 캡션은 이렇게 썼다. 럭셔리 명절 브런치. 시댁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여유로운 추석. 영호는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봤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렇게까지 쓸 필요 있어? 시댁 스트레스라니. 왜? 사실이잖아. 요즘 다들 이래. SNS 보면 다 공감해. 민경은 개의치 않았다. 영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입안이 텁텁했다. 아빠 저 배 안 고파요. 아들 준호가 말했다. 10살 남자아이였다. 게임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래도 좀 먹어. 비싼 건데. 영호가 말했다. 준호는 시큰둥하게 포크를 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샐러드만 조금 먹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13살 소녀의 얼굴은 어두웠다. 서연아, 넌 왜 안 먹어? 맛있는 건 많은데. 민경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어요. 명절이라고 우울해하지 마. 할머니 생각하는 거야? 민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라도 하면 안 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경의 표정이 굳었다. 나중에. 지금은 식사 중이잖아. 근데 서연아, 그만. 영호가 끼어들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식사가 끝나고 민경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SNS를 확인했다. 방금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여러 달려 있었다. 부러워요. 저도 시댁 안 가고 싶어요. 완전 공감. 명절이 휴일인데 왜 고생하러 가야 하는지. 럭셔리하네요. 저희도 내년엔 이렇게 해야겠어요. 민경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못했다. 민경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쇼핑몰을 운영하며 돈도 잘 벌었다. 집안 경제에도 큰 역할을 했다. 영호가 변호사 일로 바쁠 때 아이들도 잘 돌봤다. 당신, 오후에 뭐 할래? 민경이 물었다. 글쎄. 집에 가서 쉴까? 지루하게. 영화나 보러 갈까? 명절이라 극장 한산할 텐데. 그래, 그럴까? 둘은 계획을 세웠다.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 들러 쇼핑도 하고 저녁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준호는 신났다. 서연만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다. 서연아, 왜 그래? 재미없어? 영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생각하는 거지? 영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지금 혼자 계실 텐데. 명절인데.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찔렸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혼자 시골집에 앉아 계실 모습. 아빠도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물었다.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지. 보고 싶지. 그럼 왜 안 가요? 바쁘잖아. 일도 있고. 오늘 명절인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경이 급히 끼어들었다. 서연아,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 많아. 싫어요. 왜 할머니한테는 안 가요? 작년에도 안 갔잖아요. 재작년에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랑 송편 빚고 싶어요.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다. 민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창피하게. 나요. 서연이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 화장실 갈래요. 서연은 식당을 빠져나갔다. 영호와 민경은 서로를 쳐다봤다. 분위기가 싸늘했다. 저 애가 요즘 왜 저래? 민경이 중얼거렸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빈 의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화장실에 간 서연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전화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밤 10시가 넘었다. 은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명절 특집 드라마였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오늘만 벌써 5번째였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다음에는 꼭 몰래라도 갈게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언제 오려나? 은옥은 중얼거렸다. 서연이 정말로 올 수 있을까? 13살 아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혼자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버스를 타야 하고 환승도 해야 했다. 게다가 부모님이 허락할 리 없었다. 시계를 봤다. 10시 10분. 곧 자야 할 시간이었다. 은옥은 TV를 끄고 일어섰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헐떡이며 걷는 소리. 은옥은 귀를 기울였다. 환청일까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옥은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다. 서연이었다. 가방을 메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서연아. 은옥은 현관을 뛰어나갔다. 마당으로 달려가 손녀를 끌어안았다. 서연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은옥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떻게 온 거니? 이 시간에? 은옥이 물었다. 서연을 떼어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버스 타고 왔어요. 엄마 아빠 몰래요. 뭐? 혼자? 은옥은 깜짝 놀랐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후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버스터미널 가서 버스표 샀어요. 아이고, 이해가. 부모님한테 연락은 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은옥은 한숨을 쉬었다. 들어가자. 일단 안으로.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은옥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다. 서연은 벌컥벌컥 마셨다. 배고프지? 뭐 먹을? 괜찮아요. 버스에서 빵 먹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열어 빈 봉지를 보여줬다. 편의점 빵이었다. 은옥은 가슴이 아렸다. 왜 온 거니? 이렇게 위험하게. 은옥이 물었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서연아, 엄마 아빠는요,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면서 재미있어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안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서연은 울먹였다. 엄마가 SNS에 글 올리는 거 봤어요. 시댁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명절이래요. 할머니가 스트레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화났어요. 은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을 꼭 안아줬다. 명절이 뭐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는 날 아니에요? 근데 왜 할머니는 빼고요? 왜 할머니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아빠는 일이랑 돈이 더 중요한가 봐요. 근데 전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진짜로. 은옥은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은옥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부모님께 연락해야 한다고. 지금 영호 부부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서연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해. 걱정하실 거야. 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다. 다 엄마와 아빠였다. 전화해. 은옥이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의 신호음도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민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고함이었다. 할머니 집이요. 뭐? 거기까지 어떻게 간 거야?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미쳤어? 혼자 버스를?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경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지금 당장 거기 있어. 우리 지금 출발할게. 절대 어디 가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엄마 아빠가 온대요. 그래. 올 거야. 은옥은 서연을 안아줬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할머니 저 혼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위험한 일 했으니까. 그래도 후회 안 해요. 할머니 보고 싶었으니까. 은옥은 서연을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손녀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정말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다.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차로 3시간. 영호 부부가 도착하려면 새벽 1시쯤 될 것이었다. 배고프지? 송편 있어. 어제 금내 아주머니랑 같이 빚었어. 정말요? 먹고 싶어요. 은옥은 부엌으로 가서 송편을 데웠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접시에 담아 서연 앞에 놓았다. 와, 서연은 송편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쫄깃하고 달았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은옥도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사라졌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차 소리가 들렸다. 은옥과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온 것 같아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은옥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할미가 있잖아.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급한 발걸음이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서연아, 영호가 뛰어들어왔다. 뒤따라 민경도 들어왔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다. 서연이가 안 보여서 난리가 났어. 집 안 뒤지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여기 있었구나. 영호는 서연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몸을 떨었다. 아빠 정말 놀랐어. 정말로.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민경은 달랐다. 차가운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봤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혼자 버스 타고. 밤에. 13살이. 엄마,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 납치라도 당했으면?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영호가 아내를 말렸다. 민경아, 일단 진정해. 애가 무사한 게 다행이잖아. 다행? 이게 다행인 일이야? 민경은 영호를 밀쳤다. 그리고 은옥을 쳐다봤다. 어머니, 민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애한테 왜 이런 걸 부추기세요? 부추기다니? 은옥이 물었다. 민경은 코웃음을 쳤다. 전화하셨잖아요. 서연이한테. 오라고 하셨죠?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은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연이가 혼자 온 거야. 나도 놀랐어. 거짓말 마세요. 애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리 없어요. 민경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닥쳐. 너는 지금 말할 자격도 없어. 민경이 소리쳤다. 서연이 움찔했다. 은옥이 일어나 서연 앞에 섰다. 민경 씨,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 어머니는 빠지세요. 우리의 교육에. 교육? 은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명절에 할머니 보러 오는 게 잘못된 일이야? 그게 교육 문제야?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은옥이 계속 말했다. 내가 뭘 부추겼어? 서연이는 자기 마음으로 온 거야.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그건 어머니가 평소에. 평소에 뭐? 은옥이 물었다. 민경은 말을 더듬었다. 평소에 서연이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애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죄책감? 은옥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손녀한테 가끔 전화하는 게 죄책감을 주는 일이야? 그게 자꾸 그러면 애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건 너지 서연이가 아니야. 은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너는 명절에 시댁 안 가는 게 목표였잖아. SNS에 올렸더라. 시댁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명절이라고. 민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서연이가 말해줬어. 얼마나 슬펐을까. 엄마가 할머니를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걸 보고.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 은옥은 고개를 저었다. 명절이 뭐야, 민경 씨? 돈 쓰는 날이야? 불편한 날이야? 아니면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민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옥이 계속했다. 너는 명절보다 일이 중요했어. 쇼핑몰 매출이 중요했어. 호텔 뷔페가 중요했어. 근데 서연이는 할머니가 중요했어. 어머니, 영호가 끼어들려 했다. 은옥은 아들을 쳐다봤다. 영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넌 엄마보다 아내가 중요했어. 엄마가 외로워도 명절을 혼자 보내도 너는 편한 게 좋았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를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약국 일하면서 널 돌봤어.
남편 없이 혼자서 대학 보내고 로스쿨 보내고 결혼시키고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이제 나는 불편한 사람이 됐어. 시골에 사는 늙은이. 명절에 찾아가기 귀찮은 사람.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인정해. 은옥은 눈물을 닦았다. 너희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어. 영상통화로 때울 수 있는 존재로.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은옥이 서연을 돌아봤다. 근데 이해는 달랐어. 서연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어. 13살짜리가 혼자 버스 타고. 은옥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부추긴 건 내가 아니야. 너희의 무심함이 부추긴 거야. 서연이가 할머니를 걱정하게 만든 건 너희야.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영호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로. 은옥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족이 뭔지, 명절이 뭔지.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비췄다. 새벽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은옥의 말이 끝나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영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옥은 아들을 바라봤다. 45세 변호사. 법정에서 당당히 변론하는 그 아들이 지금은 울고 있었다. 잘못한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옥이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지. 민경이 돌아섰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처음으로 민경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일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민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은옥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배고파요. 서연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은옥이 일어섰다. 그래, 밥 먹자. 명절인데. 은옥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다. 갈비, 채소, 나물. 민경이 따라 들어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를 꺼내 양념을 했다. 나물을 무쳤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영호와 서연은 식탁을 차렸다. 접시를 놓고 수저를 놓았다. 준호는 형과 함께 방에서 잤다가 일어나 눈을 비비며 나왔다. 할머니, 준호가 은옥에게 달려갔다. 은옥은 손자를 안아줬다. 우리 준호 잘 잤니? 네. 근데 왜 다들 여기 있어요? 누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왔단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은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1시간쯤 지나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갈비찜, 나물, 전, 송편.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밥 먹는 거 처음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오래 기다렸지. 영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약속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지켜. 은옥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명절 아니어도 와. 주말에도 오고. 서연이 준호도 데리고. 네, 그렇게 할게요. 민경이 송편을 하나 집어먹었다. 맛있어요. 이게 어머니랑 금내 아주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우리 둘이 밤새 빚었어. 다음에는 저도 같이 빚을래요. 민경의 말에 은옥은 놀랐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 그러자. 같이 빚으면 더 재미있지.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모였다. 서연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니,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평생 어머니한테 받기만 했네요. 주는 건 없었고.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자라준 게 내가 받은 거지. 아니에요. 저는 효자가 아니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혼자 두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가끔 하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은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야.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저기 봐. 서연이 창밖을 가리켰다. 달이 아직 떠 있었다. 흐릿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었다. 달이 아직 안 졌네요. 곧 질 거야. 해가 뜨면. 은옥이 말했다. 근데 달은 매일 밤 다시 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서연이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할머니도 매일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럼. 할미는 늘 여기 있어. 은옥은 손녀를 안아줬다. 너희가 언제 와도 여기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민경이 눈물을 닦았다. 영호도 눈시울을 붉혔다. 가족은 은옥이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닿아야 이어지는 거야. 마음.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래. 마음. 은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해. 근데 그것들은 다 사라져. 시간이 지나면. 은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사람의 정은 남아. 추억도 남고 사랑도 남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할게요, 어머니. 잊지 마라. 은옥은 모두를 바라봤다. 체면과 편리함은 잠깐이야. 하지만 가족의 정은 평생이야.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달은 사라졌다. 하지만 은옥은 알고 있었다. 달은 또다시 뜰 것이다.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할머니, 서연이 물었다. 우리 다음 주말에도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약속이에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은옥도 웃었다. 이 웃음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내 자리는 아직 여기에 있다. 창밖의 달빛은 사라졌지만 은옥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가족의 빛, 사랑의 빛. 그것이 그녀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